사실 이제 을 주목하라고 하는 장점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경기도에서 주목할 재개발 지역 딱 한 군데 선택해본다라고 하면 광명뉴타운을 한번 주목해봐라. 그 이유는 지금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높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그럼 이제 인서울로 가려 했었을 때 인서울에서 딱 한 군데를 주목해본다라고 하면 어디를 주목해볼까요?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저는 지금 장위뉴타운을 주목해봐라 라고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위뉴타운 위치부터 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장위뉴타운 자체는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 중에서 단일 규모로는 제일 큰 사이즈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큰 장위뉴타운이었었지만 뭔가 장위뉴타운 하면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장위뉴타운이 반쪽짜리 뉴타운으로 전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전 얘기거든요. 지금 장위뉴타운이 부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부활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장위뉴타운 구역입니다. 보면 사실 반이 해제됐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장위 8구역과 9구역은 56 부동산 대책의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되었고요. 장위 12구역 같은 경우는 24 부동산 대책의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부활을 했었냐? 장위 14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 해제 찬반 투표를 했었는데 사실 그 결과를 열어보니까 구역을 그대로 진행하자라고 하면서 구역이 살아났었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쭉 진행하고 있고요. 장위 15구역 같은 경우는 사연이 더 심각합니다. 원래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구역 해제를 갖다가 통보했는데 서울시랑 소송 끝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장위 15구역이 부활을 했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구역 해제가 무효하다라고 판결이 나왔었고요. 그러고서 동의를 열심히 모았다가 최근에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을 넣었었죠. 그러고 나머지 지역들을 보게 되면 장위 11구역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들로 가려고 했었다가 지금은 가로주택보다는 통합재개발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통합재개발에 대한 움직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장위 13구역 같은 경우는 신축 빌라들이 워낙 많이 난립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최신 이슈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조합설립 인가된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축 빌라 지역들은 좀 제외하고서 나머지 지역들을 이번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신청을 하겠다 라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지금 장위뉴타운이 예전에는 반쪽짜리 뉴타운이었다가 지금은 완전한 뉴타운으로 다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탄이 장위 15구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른 구역들도 막 쭉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장위 4구역, 6구역, 10구역 역과 가까운 전면에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입지도 좋고 사업성도 괜찮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속도도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아무리 못해도 한 8억대부터 출발해가지고 많게는 10억도 들어가는 게 장위 4, 6, 10구역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장위뉴타운에서 뭐 들어가려 했는데 10억도 들어가 하니까 뭐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근데 내가 장위 14구역, 15구역을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가요? 해당 구역들은 잘하면 5억으로부터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위 14, 15구역을 5억대 투자다 라고 해버리면 정말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점적으로 해당 구역을 집중해보는 게 정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합설립 인가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75% 동의를 달성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위 15구역 같은 경우는 75% 동의율도 모아가지고 조합설립 창립총회도 하고서 조합설립 인가 접수를 했다 보니까 여기는 나중에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재개발 지역들로 쭉 움직여지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가요? 15구역 같은 경우는 상월구역 초역세권에 규모도 대단지에 이런데 아직 5억밖에 안 해? 지금 장위 10구역 같은 경우랑 4구역, 6구역 같은 경우 가격대들이 있는데 이거 반값이잖아. 물론 속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무주택자인데 서울이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위 15구역, 14구역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장위 15구역이겠죠. 근데 14구역 같은 경우도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장위 14구역이 예전에 저렴했었던 이유는 명확하죠. 주변이 다 해제구역에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조합들이 설립이 되면서 제대로 된 재개발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즉 주변과 시너지
시너지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장이 14구역 자체도 우리가 지하철과의 거리를 생각해 봤을 때 동북성 경전철과 가깝습니다. 이 동북성 경전철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애초에 동북성 경전철은 황승 연계성을 고려하고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동북성 경전철 하나만 뚫려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노선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동북성 경전철에 대한 파급 효과는 정말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동북성 경전철과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장이 14구역 역시도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장이 뉴타운을 주목해 봐라 라고 했는데, 장이 뉴타운은 사실 지금의 장애를 보면 안 돼요. 앞으로의 장애를 봐야 된다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아 기름 뉴타운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갖다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성북구에 기름 뉴타운이 있습니다. 기름 1구역 롯데캐슬 클라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입주를 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호가 같은 경우는 19억까지도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요. 아니 지금 성북구 신축이 뭔 19억이야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성북구가 이제 그만한 입지로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 즉 재개발 뉴타운의 힘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장이동 자체는 같은 성북구 카테고리에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그동안 낙후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에이 그래도 장이동은 좀 다르지, 지금 기름동이랑 좀 다르다 라고 하면서 말은 하고도 있죠. 하지만 지금 장이 뉴타운이 거의 3만 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가 나중에 다 조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집 보이는 거죠. 여기가 이제 교통도 괜찮고 주거 환경도 괜찮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다 보면 이제 장이동도 괜찮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장이 6구역, 4구역, 10구역 같은 경우는 또 어떤가요? 관리처분 인가가 낮잖아요. 그래서 나는 관리처분 인가난 재개발 지역만 또 사야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안정성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시고요. 아예 신축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지금 위쪽에 가게 되면 장이 5구역, 장이 퍼스트 하이, 장이 7구역 아이파크 등 가격대들을 보게 되면 물건들을 잘 찾아보면 12억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5억대 물건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들을 뭐 장이동 신축이 그렇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은 신축 아파트에 잘 살고 있지만 사실 역으로 가는 길이 좀 공사판이면 좀 험난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향후 5년 뒤, 10년 뒤에 신축 아파트 촌으로 재편이 되게 되면 해당 뒤쪽에 있었던 구역들도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해당 지역들 나는 당장 실거주가 필요해 라고 하면 해당 장이 뉴타운 다른 지역들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장이 뉴타운을 주목하라라고 하는 장점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금액대적으로도 지금 타이밍이다. 장이 뉴타운이 반쪽짜리였었는데 이제 완성된 뉴타운으로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북구 자체가 무시할 만한 동네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도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장이 뉴타운 자체 인근에 있는 개발 호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선 입지 여건들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장이 뉴타운 바로 위에 북서울 꿈의 숲이 있는데, 이 북서울 꿈의 숲이 정말 조성이 잘 돼 있거든요. 숲세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게 되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자체도 정말 크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사실 장이 뉴타운 자체가 개선되는 효과가 제일 크다. 그리고 그 주변 보게 되면 사실 이것저것 많습니다. 석기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2022년도 착공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개발 계획들이 쭉 있다 보니까 장이 뉴타운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서울 시내에 주목하면 좋을 재개발 지역 중에서 장이 뉴타운을 설명해 보았는데요. 장이 뉴타운 투자 금액이 5억이다 라고 하면 재개발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재개발 투자하려고 했었더니 뭐만 하면 죄다 5억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 장이 뉴타운 정도만 돼도 그래도 우리가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들이 아니거든요. 서울 중심지로 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개발 계획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이 뉴타운 5억대 투자로 지금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